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 나라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조선중앙동아는 마약에 취했는지 쥐약을 먹었는지, 또 대통령은 왜 그리 굼뛴지 답답하다는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인위적인 전산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관리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밝혀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세종로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이번 총선은 사전선거 전산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공병호 박사가 처음 제기한 사전선거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조직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1개에서 했을 것이라고 꼭 집어 지목했던 장재원 전산학 박사까지 연단에 나와 자세한 조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1개에서 조작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가 나온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확보해보면 모든 의혹이 풀리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정밀 조사해보기 위해서는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을 참여시켜보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2.26% 득표에 그치면서 국회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통일당의 선거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74곳의 투표소에서는 한 표도 얻지 못했고 한 표, 두 표 또는 세 표가 나온 투표소가 460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재원 박사는 자유통일당은 64만 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300만 표 이상 얻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선거관리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유통일당에 기표한 투표를 도둑맞았을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이번 사전선거는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부터 봉인지 훼손 및 불량, 투표지 논란 등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론이 확산됐는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면서 의혹을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 이번 4.10 총선 사전투표 결과로 드러난 조작 의혹은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훨씬 높게 나온 민주당 선거 결과 때문에 의구심을 더 키웠습니다. 총 3,551개 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 동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3,344개 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했던 동이 전체 98%가 됐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서울 425개 동 전체, 경기 599개 동 전체, 인천 156개 동 전체, 제주 43개 동 전체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였던 부산, 울산에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냈던 지역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본선거와 관외 사전선거를 모두 승리한 당선자는 3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에 가까운 55명은 관외 사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여론은 급속히 확산돼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자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방지대가 주관한 집회에는 예정했던 인원 500명을 훨씬 넘는 애국 우파들이 빽빽하게 모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의해 무너질 수 있으나 우리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선거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최초로 도입한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가 대한민국 선거를 다 망가뜨렸다. 조혜주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를 할 때 간첩 사건으로 구속됐던 고한석과 공동 연구자로 되어 있는 것부터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 따르면 고한석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양정철, 하버드 케네디 스쿨 동문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고한석은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 개발 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했고, 양정철은 2020년 4.15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커넥션이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 황 대표는 조혜주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4.15 총선 당시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이나 제기됐고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 있고 최근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조작과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혜주와 함께 선거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중부 지역당 사건에서 대중 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프로였고 고한석이 김민석, 양정철과도 팀워크를 맞춰 일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혜주를 통해 선거 실무도 꿰뚫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작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이를 전산과 빅데이터를 연계시켜 짜맞추고 극비리의 표를 바꾸고 보탤
외부 인력이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고도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52명입니다. 만약 대수의 법칙에 따라 당일 투표 결과가 사전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의석수를 계산한다면 민주당은 161석에서 109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90석에서 142석으로 증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9대 142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지 석 장당 한 장씩 부풀려지게 조작한 결과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30개 빼고 전부 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300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11,000표 졌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1을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답니다. 이 같은 전산 조작으로 12,000표가 조직된 것이랍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감리 확인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망설일 것 없이 즉각 압수수색을 지시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 강탈당한 국민 주권을 목숨을 걸고라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도 아니고 피가 끓질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